대망의 1위는 S입니다. 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나게 뛰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가성비 극강의 자급제 폰 베스트 5입니다. 5제품을 소개하기에 앞서 자급제 폰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약정과 비싼 3사 통신비에 지친 분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보셨을 만한 것이 바로 알뜰폰과 자급제 폰입니다. 자급제 폰과 알뜰폰은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인데요. 특히 자급제 폰은 3사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를 벗어나 구매자의 휴대폰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자급제 폰은 10만원에서 30만원대의 저렴한 가성비 휴대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급제 폰을 사기만 하면 사용하던 유심을 꽂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2년 약정 혹은 6, 7만원 이상 요금제 등을 강요받지 않고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의 기본료가 저렴한 요금제나 선불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자급제 폰의 장점과 특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셨나요? 자, 그럼 바로 자급제 폰 베스트 5 제품 출발해 보겠습니다. 5위는 아이폰 SE2입니다. 출시가는 55만원입니다. 이 제품은 순위에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했던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애플이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이 가성비가 납득가시는 분은 아이폰 SE2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폰을 100만원대가 아닌 절반 가격에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으니 말이죠. 역시나 아이폰의 명성에 맞게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2020년 4월에 출시된 SE2는 디자인 자체도 애플의 감성이 묻어나면서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기능 살펴볼까요? 4.7인치의 화면, 메모리는 64에서 256기가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무게는 148g으로 아주 가볍게 출시되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폰을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그리고 램은 3기가, 배터리 용량은 1821입니다. 무게가 가벼운 만큼 배터리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되네요. 카메라 또한 싱글 카메라며 후면은 1200만 화소입니다. 그 외에 전자, 광학식 손떨방과 지문 인식 등 추가 기능은 존재합니다. 솔직히 아이폰의 이름값을 빼면 이 가격의 스펙이 1위에서 4위 제품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이폰이 꼭 갖고 싶으신 분, 사이즈 작은 폰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가벼운 세컨폰이 필요하신 분들까지는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4위는 LG Q61입니다. 출시가는 37만 3천원이네요. LG는 저가형 스마트폰으로 K 시리즈를 그리고 준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Q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 2월에는 Q51, Q61을 출시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K61로 출시하려고 했던 제품이지만 2020년 5월 Q61로 변경하여 발매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2019년도 K시리즈와 비슷한 계열로 보여집니다. 19.5:9의 비율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기본 색상은 화이트, 티탄, 블루로 총 3종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4위 제품부터는 전부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LG 제품은 특이하게 가로로 4개의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네요. 하지만 후면부 하단의 LG 로고는 디자인상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6.53인치의 꽤나 큰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64기가 그리고 SD카드를 추가 가능한 슬롯이 있습니다. 무게는 191g, 램은 4기가, 배터리 용량은 4000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인치 이상의 제품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좀 작지 않나 싶습니다. 1위, 3위 제품도 6인치 이상인데 배터리 용량이 5000이 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를 채택했고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지문 인식, LG 페이, 구글 어시스턴트 등 추가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이 제품의 단점을 꼽자면 조금 떨어지는 스펙과 삼성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LG 제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도 가성비만큼은 괜찮게 출시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3위는 삼성 갤럭시 A21S입니다. 출시가는 29만 7천원이네요. 2020년 5월 삼성의 가성비 스마트폰이 20만원대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요. 일단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제품은 효도폰 혹은 학생용 폰, 세컨폰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작 갤럭시 A21과 비슷합니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기기의 전면 대부분이 디스플레이로 채워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 카메라가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색상은 블랙, 레드, 화이트 세 가지이며 유광의 홀로그램 디자인이 인상적이네요.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고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6.5인치 디스플레이에 32기가의 메모리를 적용시켰습니다. SD카드로 용량 확장은 가능하나 32기가 메모리는 조금 아쉽네요. 무게는 192g, 3기가 램이 적용되었고 배터리 용량은 5000입니다.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이네요. 추가 기능으로는 후면 지문 인식 외에 특별한 기능은 보이지 않습니다. A21S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메인 4800만 화소의 쿼드 카메라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나 램, 추가 기능 등 부족한 것은 많지만 삼성 스마트폰을 이 기능에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용, 효도폰, 선불폰, 세컨폰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2위는 A21S보다 좀 더 진화된 제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위는 삼성 갤럭시 A31입니다. 출시가는 37만 4천원이네요. 이 제품은 A21S와 가성비로 비교가 많이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A31은 2020년 3월 출시된 갤럭시 A 시리즈로 A30, A30S의 후속작이기도 한데요. 20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 상단에 전면 카메라를 배치한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레드 총 4개의 색상이 있으며 후면 패널에는 체크 무늬의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A31 디자인이 A21S보다 저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6.4인치 화면에 메모리는 64기가가 지원되며 SD카드로 51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6g의 무게와 4기가의 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으로 A21S와 동일하네요. 그리고 쿼드 카메라 4800만 화소로 카메라 성능도 비슷합니다. 다만 A31부터는 삼성페이가 제공되고 지문인식 또한 후면이 아닌 온스크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A21S와 A31 중 둘 중 하나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약 8만원대의 가격 차이가 램, 메모리, 좀 더 가벼운 무게, 삼성페이 등을 커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31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최근 출시되고 있는 삼성의 보급형 스마트폰의 가성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A31 또한 A21S보다 좀 더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에게 학생용, 효도폰, 선불폰, 세컨폰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샤오미 홍미노트 9S입니다. 출시가는 299만 9,200원입니다. 왜 샤오미 제품들이 대륙의 실수,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부르는지 직접 써보냐 알겠더군요. 이번에 나온 홍미노트 9S가 가성비가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는 프리미엄 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 상단 전면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색상은 그레이, 화이트, 블루로 총 3종이 제공됩니다. 디자인도 꽤나 잘 나왔습니다. 다만 후면에 레드미 로고라든지 카툭티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자, 그럼 왜 이 제품이 1위가 되었는지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5제품 중 가장 큰 디스플레이인 6.67인치를 적용했습니다. 메모리는 64기가와 128기가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128기가의 출시가는 299만 9,200원, 64기가의 출시가는 264만 4천원입니다. 무게는 209g, 배터리 용량은 5200입니다. 카메라는 쿼드 카메라를 탑재, 메인 카메라 4800만 화소를 자랑합니다. 또 이 제품의 특징은 듀얼심이 제공이 되고 지문인식 또한 측면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128기가 상위 버전을 산다고 해도 30만원 이하 가격에 제품 구매가 가능하며 이 가격에 스펙 또한 상당합니다. 2020년 출시된 중저가 스마트폰 중 가성비만 놓고 따진다면 이 제품을 따라올 제품이 거의 없을 듯 하네요. 다만 가성비 괴물 같은 이 제품도 완벽하지는 않는데요. 먼저 싱글 스피커와 음질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LG페이 같은 기능과 NFC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통화 녹음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어플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인터페이스를 적응해야 한다는 단점 등 몇 가지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폰 가격에 프리미엄 폰 같은 스펙은 무시할 수 없는 메리트입니다. 가성비의 제왕 홍미노트 9S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자급제 폰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동통신사에 2년 혹은 3년 약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다달이 2년 동안 할부로 내는 돈을 곱해서 생각해본다면 자급제 폰을 한 번에 사서 싸게 사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프리미엄 폰을 자급제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성비 휴대폰을 한 번에 구매하여 다양한 용도로 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1위에서 5위 제품 중 개인 선호도에 맞게 고려하셔서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